믿는 도끼 발등찍 불륜영화 탑10 순위로 돌아가겠습니다. 파리 영화 알아보겠죠? 알아보죠. 알아보기죠. 알아보기죠. 자, 8위는요. 야 8위 아니지 7위지. 7위죠 7위. 저도 어쩐지 지금 이상하다 내가 숫자를 했어. 잘못 썼나 지금 순간. 저 빼기도 못하는. 믿는 도끼 발등찍 불륜영화 탑10 7위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요. 咱们笑了，那么谁这么个那么笑嘛？那么没笑，好像没个样没样嘛？那么好像没笑嘛？那么怎么？他们个怎么看见没看到？没弄到来，你没怎么看见没怎么？啊，你没个样嘛？那么呢？他们看见没怎么呢？怎么呢？ 루마니? 자, 7위는 Tuesday After Christmas. 화요일 크리스마스 뒤에. 크리스마스 뒤에 화요일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검증 안 되는 언어죠? 예. 아유 루마니아였네요. 루마니아였네요. 네. 루마니아 맞아? 검증이 안 네, 돼서. 처음부터 이게 다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무영보의 이걸로 시작해서 네. 예, 이번 영화는 어떤 영화고 간단하게 대충 알겠습니다. 예. 예. 중국말 같아. 중국말은 전혀 다르죠. 이게 중국말이고 루마니아입니다. 말도 소지 쌉니까? 동남아. 예. Tuesday After Christmas. 예. 이 영화는 2010년 영화고요. 루마니아 작품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사실은 소개하지 말자고 얘기할 정도로 찾아보기 힘든 영화예요. 아우 진짜 힘들어요. 저희도 굉장히 힘들게 봤습니다. 아, 예. 네. 일단은 루마니아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막이 영어 자막밖에 없어요. 아 그랬어. 예. 그래서 영어 자막으로 보느라고 저도 제가 제대로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걸 근데 어제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어제요? 제가 얘기한 지 좀 며칠 됐죠. 예, 라두 문티안 감독의 영화고요. 누구요? 라두 문티안. 나도 문디 뭐라고요? 문티안. 아 문제. 1971년생이고 부쿠레슈티 그 루마니아의 도시죠. 예. 예, 거기 출생이고 CF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주인공 남자 폴, 예. 예, 남편은 미미 브라네슈크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이 사람의 아내는 아드리아나라는 이제 배우로 나왔고 미레라 오프리소르라는 예.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폴의 불륜 이제 검증 안 되고 있어 지금. 불륜의 대상이 되는 그 여성 네. 라루카 역으로는 마리아 포피스타투 아니야 네. 마리아 포피스타수가 나왔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몰라. 네. 도저히 알아들 수 없어. 뭐 정보가 없어요.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네. 아무튼 뭐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영화 내용도 별거 없어요. 영화 내용도 별거 없죠. 예. 이건 루마니아가 우리가 루마니아 영화 한 적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란 나라 자체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생소하죠. 예. 그래요? 생소하고 아우 축구 강국인데 왜? 가끔 뭐 유럽 선수권 대회하면 루마니아가 막 16강 올라가고 그런. 이번엔 못 올라갔죠. 유로 2016년. 루마니아의 옛날 그 하기 하지 아니야? 하기로 읽었는데 모르겠네요. 하지인지 하기인지. 루마니아 출신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 있나요? 저거 드라큘라. 저 드라큘라 제일 유명하죠. 트랜실베니아. 예, 그리고 차우세스코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독재자. 그 루마니아였나? 또 누구 체코 있을까요? 아니고? 또 누구 있을까요? 루마니아 코마니치잖아. 코마니치. 저 체조 체조 여정. 코마니치. 물론 이제 미국으로 기화하긴 했지만 그래요? 코마니치가 루마니아니었죠. 루마니아 맞나? 루마니아 맞아. 코마니치. 맞아. 룸 바퀴아 아니에요? 루마니아. 옛날에 축구 선수 중에 루메니게 그건 독일 선수였구나. 아무튼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로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이 영화는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영화를 좀 뭐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찾다가 제목이 크리스마스. 제목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화요일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 왠지 제목이 마음에 드는 거야. 아니 화요일 크리스마스 뒤에. 아 그게 우리나라 한국 제목입니까? 제목으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난 성탄절 지나고 화요일이라고 번역이 돼 있던데 또 어디는? 아무튼 그래서 봤는데 첫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예. 댕 아 너무 댕당. 댕이니까 댕당 다 아주 그냥. 딩동댕 막 이렇게 나. 당당당당. 일단 두 남녀가 영화가 뭐 앞에 사운드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 영화 음악이 없습니다. 네, 사운드가 없이 그냥 딱 두 남녀가 이렇게 침대에서 예,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안 걸죠. 하나도 다 보여.
어씨 이거 다 보여. 집에서 들었다 깜짝 놀랐는데 아 이거 놀래서 꺼버려. 애들이랑 보면 안 돼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뭉대 그냥 너 들어와 나 간다. 뭐야 임마. 납득이 없네. 그래서 이게 뭐 유럽의 그런 사실주의 워낙 유럽은 댕당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런 영화인가 보다 봤는데 의외로 중간을 지나면서 아주 평범한 상황 평범하다기보다도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굉장히 극사실주의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더라고. 크리스마스 때 이거 봤는데 야 이거 몰입이 그래서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우리가 잘 모르는 유럽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런 커플들이 저런 걸 겪는구나.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영화 굉장히 몰입하고 봤고 아주 영화가 친절한 설명 이런 거 없고 굉장히 롱샷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정도로 지루하죠.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실오락이 안 걸친 남녀 배우의 그 배드신 같은 그 침대 윗신도 그것도 7분 30초간 진행돼요. 아 그래요? 7분 30초간 계속 벗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전혀 안 그래요. 흥분에 달아가지고 그런 거 막 이런 아니에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둘이 누워 있어요. 그쵸. 맞아. 누워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흥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남자도 좀 풀이 죽어 있었어요. 프리 죽었나요? 죽어 있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아주 롱테이크들로 이루어진 씬들이 웬만하면 다 5분이 넘어가. 그렇죠. 알고 봤더니 감독이 이 배우들을 데리고 뭐 한 달 넘게 연습을 리허설을 했대요. 찍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틀리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 네. 근데 롱테이크 이 롱샷들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어요. 있죠. 심지어 마지막 씬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 장다경 배우 나왔을 때 그렇죠. 시민과 나델의 별거 이란 영화 소개 우리 했었잖아요. 이거 약간 루마니아의 약간 시민과 나델의 이혼 뭐 이런 폴과 아드리아나의 이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영화 보고 좀 인상적이라서 주변에 이렇게 소개도 하고 봤냐 그랬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심지어 우리 순위에 있었는데 최 과장이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자막도 없는 거를 왜 넣어가지고 고생을 시키냐 막 그러더라고요.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왜 이 소개할- 영화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을 텐데 예.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디 저도 이제 IPTV나 뭐 다 찾아봤어요. 진욱이 너도 엄청 찾아봤다며. 저 진짜 국내에 있는 사이트 40군데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없어?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5개 영화를 다 다운 받았어요. 샀어? 네, 다 샀어요 제가. 다 샀는데 단 한 편도 한글 자막. 심지어 무자막이 있었어. 자막도 없는. 자막이 진짜 없어요? 그거는 그나마 있는 영어 자막도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 계속 루마니아어는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 근데 예스를 나라고 하더라고. 나. 그러니까 불어랑 그 독일어랑 좀 섞여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땡큐를 멜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 그래서 열심히 영어 자막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소개를 그러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잠시 우리가 카톡방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진행을 하기로. 왜냐하면 진욱이 주장대로 우리나라 영화가 무용보 중심으로 돈다며. 그러니까 이걸 듣고 계시는 편성 책임자 여러분. 누군가 이 영화 굉장히 야하고 또 되게 이건 편성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자막 번역을 해야 되잖아. 번역 요거 얼마인데 그걸 보고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무슨 우리가 뭘 싼 값에 해드리겠습니다. 네가 다 해 몰라. 스토리를 좀 말씀해 얘기해 보세요. 주시면, 예. 무슨 얘기인지 최 모르겠어. 과장 그래서 안 본다면서 봤어요? 봤어요, 바꾸긴? 다, 네. 5번째 트라이에서 결국 다 봤습니다. 저 보다가 끄고 하다가 영어 실력에 챌린지를 느꼈구만. 이거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말이 좀 많긴 많아요. 말도 많고 빨리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들으면서 자막을 보면 그렇지. 차라리 그거는 뭐 쉽게 훨씬, 넘어가도 훨씬 편하죠. 편한데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영어 자막으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말을 다 읽어야 되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거 멈춰놓고 읽고 이렇게도 책 너무 보는 거지 그거. 하면 또 쉽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되게 많은데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라서 네. 진짜 중요하지가 않아 또. 네.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아무튼 예. 주인공 폴과 그 아내 아드리아나는 예.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중산층 같아요. 네. 루마니아에서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라라가는 아주 예쁜 천사 같은 딸이 하나 있고 마라. 예. 이름이 마라예요. 예. 아빠 그러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불륜하지 마라. 예. 네.
근데 이제 폴은 한 몇 달 전부터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여자는 치과 의사고 라루카라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죠. 그쵸. 한 27살, 예, 6살 정도 되는. 20대.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 뜨거워요. 뜨겁다? 보다 좀 따뜻해. 그러니까 이 불륜 관계인데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남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나 가정에 대해서 뭐 큰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가족 속에서의 일상은 계속 굴러가요. 그 세 명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계된 뭐 모든 가족들 주위의 친구들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처가, 본가, 뭐 네. 친구들. 계속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데 우리 와이프랑 사이가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좋아. 와이프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와이프도 되게 괜찮던데. 네. 와이프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내밀면서 좀 마사지 해달라고 그러면 되게 또 친절하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발 마사지도 발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럼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발해주잖아. 호딱 맞아요, 고 예. 남편을. 네, 그리고 머리 이렇게 깎아주는 장면 그 있죠. 할머니가 손주 아이고 우리 강아지 꽂혀보자 이런 것처럼 아내가 남편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건드나? 그냥 훅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하는 거야. 이 두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내도 음. 남편을 되게 사랑하고 믿고 이 완전 히 믿는 도끼 발등찍입니다. 네. 이거는 완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이제 명절 기간인데 그렇죠. 이때는 이제 뭐 가족들도 모이고 뭐 이제 뭐 이런 파티가 있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화요일 날 만나기로 하나요? 이 여자를? 그렇죠. 이 여자랑 만나기로 한 거죠. 불륜녀랑. 네, 불륜녀랑 크리스마스는 우리 가족끼리 보낼 테니까 그 이후에 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전에 애한테 이제 이빨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가 이제 그 여자의 치과였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드리아나 와이프가 갑자기 네. 치과로 오죠. 원래 안 오기로 했는데 네, 맞아요. 전화해가지고 자기 시간 있으니까 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불륜녀와 와이프가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과 의사 이 불륜녀가 삐진 거예요. 네, 불륜녀도 삐지고. 네, 삐져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엄마 집으로 도망가 버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친정 시골로. 예, 시골에 있는 자기 엄마 집으로 도망가니까 이 남자 또 차 몰고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 가서 이제 만나고 근데 이 여자는 또 남자가 거기까지 찾아오니까 마음이 또 풀려요. 뭐 시계 같은 걸 또 사와. 네. 근데 굉장히 어이없는 타이밍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냥 둘이서 아내랑 이렇게 평범하게 부엌에서 서서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만들고 이러다가 남자가 고백을 해버립니다. 아내한테 예, 사실대로. 나 지금 사랑에 빠졌어. 그 이 여자가 이제 처음에는 아내의 표정은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다가 하나씩 캐묻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분노의 이 게이지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아, 그 씬이 롱테이크인데 예. 남편이 불륜 사실을 실토하는 장면. 예. 그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그쵸.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 그 연기가 그 와이프의 연기가 대단하죠.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연기가 아주 좋았어요. 저는 그 장면이 한국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 같더라고요. 굉장히 정서가 비슷해요. 이 외국 영화 어디 헐리우드나 미국 이런 영화 말고 되게 한국 영화의 장면 같은 말만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지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다 똑같잖아요. 말은 이 마음.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마음은 네, 다 똑같은 거 와이프가 대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애한테 뭐라고 할 뭐 거냐. 가족을 좀 중시하는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언제부터 누군데 랄로카 그게 누구야 뭐 이렇게 막 의사. 막 이런 얘기하는 게 네가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 그렇죠. 막 남편이 이렇게 약간 불쌍한 코스프레 그냥 일이 생겼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캐묻다가 나중에는 이제 폭발하죠. 그렇죠. 화가 나서 막 지금 당장 전화해 그 여자한테. 그렇죠. 근데 여자한테 진짜 전화를 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그렇죠. 남편이 쇼파로 이렇게 넘어져 내가 보기엔 남편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맞을만하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기로 두 사람은 결정을 짓고 아직 가족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크리스마스 명절을 지나는 걸로 영화는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가에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 하면서 선물 같은 거 주고 받고 그 일상적으로 치러야 될 일들을 둘이 이렇게 치르면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거죠. 뭐 좀 이렇게 얘기가 벌어질 법도 한데 그냥 그러다가 영화가 띡 끝나. 아, 음악도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영화. 시미가 나데르에서도 그랬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끝나고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중간에 이 마라 얘가 이렇게 피아노 치는 네. 장면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애들 합창 같은 거 나오고. 그 캐롤 부르는 애들. 네. 근데 아니 여기서 그 마라가 치는 그 피아노 바하인가요? 그거 이렇게 연습해서 저 틀리는 그거를 끝에서 그냥 썼어 또 한 번. 그러니까 음악을 이 영화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거나 이러신 게 없어요. 정말 그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고 이 영화를 왜 여기 우리 리스트에서 중요하냐면 이 영화가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 일반적인 불륜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네. 때문에 그럽니다. 남자가 여자가 생겨서 그렇죠.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딴집 살림을 하는데 보통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와이프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걸리거나. 속이거나 걸리거나.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걸리죠. 네. 휴대폰 이런 게 뽀록 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고백을 하고 근데 이제 오래된 사이가 아니고 뭐 몇 달 된 그런 여자니까 4, 5개월 정도 된 근데 한 대여섯 살 된 딸도 있는데 그 와이프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남자의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심리 같은 게 동감이 돼? 동감이 아니고 이 남자는 정말 두 여자를 다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네 맞아요. 저도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아내를 사랑해요. 예, 아내도 사랑하는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하지만 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더 나쁜 놈은 얘기 안 하는 놈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 도리어 저는 보면서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매너가 있었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륜이 생겼을 때 도리어 아내한테 물론 몇 개월의 그 속이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미 이렇게 와버렸는데 내가 이 마음을 접고 정리하지 못한다면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내는 너 이제 다시는 딸 볼 생각도 하지 마. 난 딸 데리고 오스트리아로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남편 그냥 순순히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서 저는 도리어 아내를 배신한 부분은 뭐 굉장히 나쁜 행동이었지만 하지만 사랑이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랑이 찾아온 거잖아요. 이건 무슨 논리냐면 마지막에 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 이거잖아. 마지막에 나쁜 놈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논리 아니야? 이별 앞에서 뭐 착한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제 이별인데. 아니 이거 좀 얘기하는 조심스러운 게 아까 리뷰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최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진짜 철저하게 남자 넷이 모여서 하는 남자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매너라는 단어를 꺼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남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는 매너를 동감. 좀 보였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매너라는 단어를 꺼낼 수도 없는 이 상황 자체가 무슨 매너야. 이미 이거 때려 죽여도 아니야. 이 얘기를 죽여버릴 꺼낼 수 건데. 있어. 어떻게 죽여? 내 유일한 기혼자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한테 도리어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물러서는 게 그 상대한테 그 어떤 두 사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 발생된 일은 이미 이제 온 거잖아요. 이거 그건 생긴 근데 발생된 방금 일이잖아요. 진우가 예. 얘기한 건 뭐냐면 사회적인 위치가 아무래도 강자의 입장인 남자가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나 이래 그 자체가 폭력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체가 포갑이고. 그냥 영화 우리 앞에 소개했던 영화와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해피엔드의 전도연이 최 과장님한테 네. 나 사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이제 우리 이혼하자. 헤어지려고. 음. 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매너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 그래요? 최민식 입장에서는 최민식이 나중에 알게 돼서 자기가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고 애한테 뭐 수면제먹이고 이런 거 알게 되고 그거를 알게 된 이후에 자기가 모든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랑 그 여자가 만약에 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렇게 됐어 애에 대한 양육권이나 이런 건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라고 얘기했다면 최민식이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아니 저는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영화의 그게 아니고 남녀를 그냥 바꿔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편 입장에서 매너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 자꾸 매너에 포커스하지 말고 아니 왜냐면 저는 남자의 시각으로 그래, 아니, 남자- 진욱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생각이 남자의 입장으로 또 사회적인 강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야. 여자가 가진 약자의 입장은 생각 안 하는 거다 지금. 아니 지금 안 했다니까. 강자와 약자 문제가 아니고 사랑 앞에 강자지. 외도를 한 사람과 속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네. 거야. 지금 우리 전 시간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는 남녀가 거의 우리가 구별 없이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21세기 돼서. 나는 근데 방금 남녀 얘기한 저는 거는 남녀가 바뀌어도 전혀 다를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됐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냥 선선하게 떠나는 게 그게 그 사람을 더 위해 주는 길이지. 나는 그렇게 봐. 그건 결과론적인 건데 네. 항상 우리가 이별 앞에서 야 그래도 너 잘 살아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금 진욱이가 묻는 거야.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파탄이고 그 말 듣는 순간에 이미 꼭지는 다 돌았는데 거기 앞에 무슨 배려가 뭐가 있냐는 거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럼 배려 자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인 그럼 거지.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그냥 도망가? 도망가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 아무 말도 말하든지 쪽지를 써놓고 도망가든지 그 상황에서 여자가 계속 묻게 만들어서 이건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 그 상황을 만들었으면 죄인 거지.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고 들켰어. 더 큰 죄고 모르게 넘어갔다 그러면 그것도 죄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 6개월 정도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영화 보면은 6월 7월부터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니까 한 6개월 정도도 안 만났는데 둘이 너무 이제 빠진 거지 이 여자한테. 그래서 자기 본처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처가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직업들은 잘 안 나오는데 본처가 처음에 보면은 자기 판사한테 뭐 자기가 뭐 개겼다 뭐 이런 말 나오고.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네. 변호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냉철하죠. 남편은 뭔지 모르겠어. 남편은 직업이 그냥 뭐가 안 나와. 사업가인 것 같기도 하고.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 부카레스트 거기서 이 자기 그 와이프랑 사이도 참 좋아. 서로 이렇게 발 마사지도 해주고 서로 애가 이렇게 클 정도로 서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어떻게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이 남자는 자기 와이프한테 뭐 정이 떨어졌다든가 지겨워서 결혼 생활에 권태가 와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물론. 근데 가장 이 여자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 그걸 생각한 것 같아. 남자가 그러면서 다 묵묵히 하잖아. 그러니까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일이 벌어져 버렸다. 네. 이렇게 돼 버렸다. 미안하다. 내가 그러니까 어쩔 그게 수 없었다 이러지.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철저하게 저는 그거를 시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최관장님 얘기했지만 그냥 일상적인 뭐 하는데 그냥 툭 던져요. 전혀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저는 그것도 등에 칼을 쿡 꽂는 거야. 사실 준비돼서 뭐 매너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되게 급한 거야.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지 심리 상태가 그래. 되게 일방적인 공격성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거를 그렇지.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혹시 듣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여성분들의 또 시각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보통의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진짜 이별을 맞는 순간을 보면 서로가 느끼는 거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게 그런 건가? 이게 올 게 왔구나. 라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 상황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네, 결혼 안 한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 하려면 되게 답답하네. 얘기해봐 그러면. 해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였냐면 어떤 여자를 진짜 사랑해요. 그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 안 하고 결혼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러겠지. 예? 되게 사랑해서 결혼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일상이 돼요. 일상이 생기고 그 일상을 서로 이제 각자의 역할을 맞춰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일상이 조금 몇 년 지속이 되면요. 이게 일상인지 사랑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냥 이게 일상인지 내가 사랑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랑의 느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일상은 그냥 일상인 거고 다른 사랑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철저하게 남자 입장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이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사랑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기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랑을 선택할 때 그 남자의 마음은 어떨 거냐면 사실 이거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라는 거죠. 그냥 되게 무책임하게 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느꼈고 그런 부분은 그 남자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방금 얘기했는데 예. 그건 절박함이잖아. 정말 그렇지 않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절박함이지. 이 안락함이 절대로 나의 절박함이 될 수 없는 거야. 나는 이게 더 절실하고 이게 더 귀중한 가치가 되는 거지. 아니요, 저는 일상도 굉장히 절박하게 느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역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건 이미 이게 더 절박하다는 거야. 더 절실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이게 더 강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를 더 원해. 그렇죠? 이 여자의 관계를 지속하길 더 원해.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끝내야 해.
라는 거죠. 또 자기 안에 갇혀 있다고 내 말은.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돌이야?가 될 수 있다라는 근데 거잖아. 아내도 응. 아니 그 선선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디서 날라온 돌이니까 일단 맞았으니까 화는 나야지. 네, 아니, 그 화를 내요. 응. 내지. 화를 그러니까. 내지만 이 아내도 나중에 선선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가해자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 피해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영화 자체가 네.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어서 남자 주인공의 얘기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 한 부부에 대해서 양쪽을 또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쪽의 시각을 좀 느껴보고 싶었고 지금 또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 일상과 새로 나타난 사랑 여자 입장에서는 일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한 해 한 해가 계속 사랑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와이프도 계속 그거는 남자처럼 일상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오히려 얘기한 더 대로 화를 최 낼 과장이 수도 얘기한 있고. 거는 그 남자의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자 그래서- 입장은 나 모르겠어.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에 우리가 전에 좀 다뤘던 새 영화가 다 여자가 바람이 나는 경우였죠. 근데 이번에는 남자가 바람이 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똑같아요. 이건 누군가가 그 바람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 입장인 거야. 그래서 당연하지. 그거는- 가해자 피해자 입장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게 아니야 그런 명확한 얘기잖아. 거는 바람이 난 사람이 이 가정을 깨고 있고 이 사람이 나쁜 놈이야. 화근이고 나쁜 년 혹은 나쁜 놈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율이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다들 이혼하면서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이런 불륜이나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최 과장에 동의하는 건 뭐가 있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라는 입장이 그 말이 맞잖아. 내가 정말로 막 무슨 뭔가 막 호색한 뭐 이런 것들에 막 취해서 뭔가 막 뭐 약에 취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찾아오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이지.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앞에 다뤘던 세 편의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바람을 피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번엔 남자가 바람 피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때도 표현했었지만 되게 노멀한 불륜에 있어서 되게 가능성이 높은 가장 상황의 일반적인 케이스죠. 일반적인 뭐 케이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앞에 나왔던 세 편의 영화에서는 우리가 남자 주인공의 반응에 공감했어요. 그랬다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남자가 바람 바람을 폈는데? 핀 거에 대해서 거기엔 또 공감하는. 그럼 우리가 남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가 좀 시각이 남자가 그쪽이지 바람 핀 않을까라는. 거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남편이 폴이 아드리아나 자기 와이프한테 실토하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의 그 장면 아까 그 롱테이크. 예.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이건 지금 남녀를 떠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자건 남자건 유부남 혹은 유부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6개월을 만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확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사이도 좋고 정말 자기 딸의 엄마고 내 와이프였는데 한 10년 살았겠죠. 10년 네. 정도.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 분명히 이제 끝나는 거. 사단이 나는 거고 결단이 나는 건데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지. 예. 이게 과연 일반적인 케이스인가, 일반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야. 나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 우리도 사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구의 이혼율은 사실 어떤 통과 의례처럼 느껴질 만큼 잦은 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그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 그 말을 여자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있다고 생각은 뭐 들지. 그럼 준비를 시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시키지? 고리 막 이렇게 나- 여자가 나 의심하고 이제부터 아니 내 말 나의 이거야. 불륜 얘기를 시간이 할 거니까. 가면서 여자가 의심하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감이 쌓이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도 배제하고 이건 그냥 그런 사단이 나버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혼이 막 클루를 줘야 돼? 자기 바람 피고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단서를 그렇게 그냥 숨기기 시작하면서 클루가 생기는 거잖아. 아니 단순하게 진짜 영화의 주인공들을 생각해봐서 그 말씀드리자면 이 폴은 좀 너무해요. 너무 뭐가 철없어. 너무하냐? 사인이 없었어. 일상생활에서도 와이프가 느끼기에 이 남자가 바람을 피나? 그렇지. 나한테 좀 소홀해졌던가 혹은 갑자기 너무 나한테 사랑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액션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와이프는 얘기가 돌고 도는데 지금 최 과장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내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 남자가 지금 김PD도 그렇고 진욱이도 그렇고
왜 준비를 안 지키고 더 뜸을 안 들였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니까 사인이 없다는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 사인이 사람은 없다는 건 뭐냐면 이 남자가 더 나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아니 거예요. 좋고 나쁘고 아니고 지금 이미 이 남자는 나쁘다고 얘기했잖아.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잖아. 가정을 갖고 있는 남편이. 근데 근데 미안한데 그것도 좀 잘못- 이건 좋고 나쁘고 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그거 이렇게 아니, 보자.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형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좋고 나쁘다를 따지고 싶지 않다고. 이 남자가 그냥. 나쁘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그거는 아까 전에 이 남자 표현을 원래 좋고 나빠. 나쁘다고 나쁜 건 나쁜 하니까 거야. 그걸 그냥 한 나쁜 건데 상태인데 그 왜 표현 더 자체가- 나쁘냐? 더 나쁘게 보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 남자는 더 나쁘게 보여. 왜 준비 없이 그러냐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뭐 준비를 해. 그러니까 그냥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남편은 자기한테 아무런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변한 모습 보이던가 이게 아니라고. 근데 일상적인 거에서 그냥 툭 던지듯이 나 다른 여자 더 사랑하니까 떠날게 이거. 그 배신감이 어떤 그 거냐는 사람이 거지. 근데 억지로 아내한테 마음이 그렇게 없는데 억지로 한 건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그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그러니까 뿐이야. 내 생각은 뭐냐면 이 남편이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막 1년 2년 이렇게 가다가 뭐 사고도 나고 거짓말도 하고 막 별별 일이 다 생기다가 나중에 결국 꼬리가 밟히면서 불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6개월 되기 전에 아예 선수를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일들 생기기 전에 자기 애도 있고 하니까 깨끗하게 지금 빨리 얘기해서 내 와이프도 자기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 남자가 아예 선수를 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사인을 주고 준비를 시키고 이런 거 아니라는 방금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아니지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나쁜 남자들의 논리야. 내가 너한테 더 나쁜 짓을 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랑 같지 않게 해줄게.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나쁘지 왜 나빠? 사람이 감정이 아니, 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누구 아니 지금 감정이 있잖아. 가해자 피해자라는 그 얘기를 형은 그 설정을 벌써 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예. 그 두 사람 관계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데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이제 너랑 사기 싫어라고 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여자 이거를 분리해 놓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게 잘못이냐는 거죠. 그건 잘못이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 내가 누구를 방금 사랑하게 얘기한 되는 게 것처럼 무슨 잘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라고 하는 입장에선 이하 사람한테는 잘못이지. 아니, 그 사람 앞에서는 근데 잘못인 거잖아.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하자면 이제 그때도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남자는 사실 결혼한 상태고 아이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만일 잘못을 조금 더 주자면 결혼 아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인 거고 일단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미안해. 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알았어 잘못이야. 그치. 뭐, 거기서 시작하고 또 잘한 건 하나 아니지. 방금 얘기한 참 것처럼 잘했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다 지나고 보니 당신이 그렇게 빨리 얘기해 준 게 나한테 차라리 낫어. 라고 여자가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그 말 한 순간이 제일 나쁜 사람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이 남자? 그럼 그 사람 성격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성격대로. 김 PD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 같으면 상황에서 숨기겠지. 숨긴다고? 그게 나 잘하는 같으면 거야? 숨기겠지. 숨겨서 들통 나겠지. 아니 아니야. 그러고 나서는 가진 쪽팔림을 다 당하면서 나는 그거 감당하겠지. 그게 더 나빠. 나한테 더 나쁠 수 있어. 내 말 더 지금 나쁘다라는 논리로 얘기하자면 그게 더 나쁠 수 있다라는 더 거야. 나쁠 수 있어. 그거 얘기인 것 근데 같아요. 역으로 김민희 얘기하면 형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나쁜 남자가 되고 그럼 나쁘지 않은 나중에 성격이죠. 참았다가 몇 년을 더 속이면 거는 더 낫. 그건 내가 오히려 감당해야 될 혹은 더 또 형벌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형이 말하는 뭐 다른 선택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의 없어. 이건 없어. 이게 그런 결론이 어디 있어?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이건 결론이 없어. 내가 들키지 않아서 내 상처로 남을진 모르지만 이거는 결론이 없어. 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한 거야 일단. 그렇잖아?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은 없다. 같은데. 없어. 아니 지금 저는 되게 이상한 도덕론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 나쁘다라는. 내가 나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야. 아 이렇게 빨리 끝내주면 여자로 입장에서는 더 낫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진욱이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런 여자의 감정선에서 보면 훨씬 나쁠 수 있잖아. 왜 내가 지금 한참 이렇게 막 이 감정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다 진짜 막 칼을 꽂고 찬물을 껴안고 이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네, 전 아닌 것 같아요. 영화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정답은 없. 아니 근데 이 영화에서 이거를 아주 극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 그 커피 타 먹으면서 사실은 하면서 이 남편이 실토를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 접대 봤던 그 치과 의사랑 사랑에 빠졌다라고 통보하는 장면. 이거 참 이 부인이 아드리아나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어. 처음에는 사랑에 빠졌다 그러길래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아. 예, 그래서 웃죠. 그래서 이 남자 이 또 남자. 나한테 고백하네. 또 이런 이래. 표정. 또 이래. 그 정도로까지 했으면 그 다음 여자는 꼭지 돌만하지. 꼭지 돌겠죠. 근데 이 여자가 또 굉장히 지성인이고 또 굉장히 냉정해. 그래서 물론 나중에 막 울죠. 이씬 뒷부분에 가면 막 울고 어이가 없어요. 예, 처음에는 그냥 멍 때리는 그 거죠. 뒤에 나중에 본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도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죠. 네, 담배 피면서 부모님들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고 예. 애한테도 가장 좋을 때를 맞춰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그거는 나중에 그냥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가 어떻게 보면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 거야. 근데 속 억자가 무너졌겠죠. 이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으니까 남편이고. 그런데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수없이 깨지는 그 가정들, 심지어는 이렇게 애가 있고 또 심지어는 몇십 년을 살고서도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과연 그러니까 왜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헤어지거나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헤어지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결혼을 한 이 사람이 사라졌을 때.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고 음. 내 평생을 같이 보낼 만한 사람인가에 음. 대한 판단과 그 근거는 과연 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거가 항상 너무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뭐 자기 최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둘이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정말 아닌데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 많아.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두 사람 사이의 성격이나 어떤 궁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궁합이 안 맞아. 흔히 말하는 성격도 잘 안 맞고. 근데 두 궁합이 사람이 안 맞아. 사랑이 빠졌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쌓여가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르죠. 그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모르지만 나와요. 하여튼 어느 정도 지금 보여지는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막 서로 막 식어서 찬물이 뚝뚝 떨어진 정도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남자가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남녀가 둘이 앉아서 그걸 보게 되면 여자는 불같이 화를 낼 거고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야, 저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 하지만 말을 안 하겠지 남자가. 왜냐하면 여자 속이 이미 불타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기름을 끼얹어서 싸우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 남자 폴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싶진 않은데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잘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어라고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남자의 이런 선택이나 이 흐름, 이 이야기의 흐름이 그래 이해가 된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를 자꾸 저 남자 무조건 잘못했고 저 나쁜 놈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는 지금처럼 이해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아까는 약간 편드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니 근데 영적인 사랑은 시간 올 수 있는 거야 뒤늦게라도. 올 수 있죠. 그건 저도 맞아요. 최 과장이 맞아요. 아까 우리 앞선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결혼을 안 해봐서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나는 인정해. 왜냐하면 그렇게 일상이 되어 있는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랑 한 그래서 사람이 십몇 그게- 년 살아봤어요? 그걸 몰라 나는.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네. 얘기 하니까 나는 되게 좀 그걸 기가 찬 몰라. 거야. 근데 형 그것도 정답은 없잖아요. 그 십몇 년 살아보면 뭐 사랑과 그러니까 인생에 이거 대해서 정답은 뭐 우리 생각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아니야. 통달하냐? 안 살아보고 얘기를 왜 또 하니까 다 최과장을 오답 원하세요? 같잖아요. 거기 부분은 아니지. 대체적으로 오답이야. 아이 그 부분은 그렇게 아니야.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황희정선 하자면 최 과장이 느끼고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일상의 바운더리에서 저 남자에게 찾아온 저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불같이 막 자기 격정에 쌓일 수 있는 혹은 배신감에 완전히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는 그것만큼 남자한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지 결국은. 내가 그래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근데 이제 글쎄요, 뭐 더 사실 골 때리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정말 사랑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도 살다 보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 골 때리는 거고 정답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오시아 방금 그 얘기에서 한 발 더 나간 것 같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네가 그럴 가능성을 열어둘 만큼 너한테는 그게 보인다라는 걸 수도 있어. 다른 상황이 또 보이는 거야. 아니 우리 식구 소리야? 공격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렇지만 우리 식구 이거 물론 공격하지 말자. 내가 자꾸 그게 생각나. 너는 그 다음 사랑도 계속 대명사로 얘기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있고 그 다음 사랑 또 있고 그 다음 사랑 또 있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건드리지 그것까지 안 말자. 본다고 우리는 그냥 이 사람 다음에 이 상이 진짜 진실이지. 나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게 내가 저번에 바람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게 모른다라는 거지. 지금 얘 폴도 지금 아드리아나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그 통보하고 완전 결혼 생활이 깨져버리잖아. 이 냉정한 와이프가 깨버리죠. 그냥 이 남자가 지긋지긋해져 버리는 거야. 꼴도 보기 싫어 버리는 거지. 자기가 믿는 독해 발등 찍혀서. 그게 너무 느껴져. 이 여자의 그 짠한 표정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한 남자인데 저렇게 된 걸 보고서 정남이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난 이 여자의 그것도 보통 이러다가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때리고 받고 하면서 또 매달리는 시점이 오긴 하거든요. 서로. 그리고 다시 한번 잘.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이 여자는 냉정해. 냉정하죠. 냉정하면서 아까 전에 뭐 얘기했지만 이 되게 이렇게 앞으로의 이혼을 되게 잘 마치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연착륙을 시키려는 네, 그거 보이잖아요. 자세가 그거는 있지. 저는 오로지 진짜 자기 자녀와 그렇지. 나를 위한 이 선택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자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바짝 차리는 거죠. 올가미를 만들어서 이 남자 안 되겠다예요. 그런 거 아니야? 이 남자 안 되겠다예요. 랄루카랑 친구 아니야? 이 얘가? 남자 아니, 내 이 남편 내 아빠 안 되겠다. 이거는 이 남자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 남자를 아직도 사랑하지만 그 남자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치. 매달릴 수 없다라는 거에 따르는 선택인 거야. 그치. 아, 이 그렇게 봤어요? 아식가랑이 그거야. 붙잡기 싫은 거야. 이 여자는 다르게 봤네. 보통 여자들 그래. 그렇게 남자한테 매달리는 그거가 있는데 이 여자는 약간 그 남자 판타지 아니에요? 그러면? 냉정하게 그걸 안 아니야. 하는 거죠. 남자가 보는 판타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여자는 더 이상 이 부부- 딸에게 아빠로서 나의 남편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이성적으로 아니 근데 존중하는 그걸로 거 그렇게 내가 보기에 행동하진 그건 않아. 이 여자의 이성이 그게 자존심이야, 있다는 것 자존심.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 랄루카한테 갔어. 그래서 이 가정을 깨고 네. 정말 자기의 인생에 아까 최 과장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했지만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려가지고 이 여자한테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와 또 이 아들이 하나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예를 들면 뭐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쳐. 한 10년 지났다고 쳐. 묵사발이 될 수도 있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그치. 묵사발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짬뽕 먹을 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얘기야 나는. 네, 맞아요. 네. 보통 하죠. 필시 그렇게 보통 된다 하죠. 이거지. 그건 이게 그건 드라마나 영화에 그냥 나오는 테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 솔메이트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솔메이트라는 게 그거는 우리 왜 첫눈에 반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네. 첫눈에 반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커플 치고 오래가는 커플 없습니다. 아 제가 재밌는 무슨 카톡 사진을 재밌는 걸 봐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엄마랑 딸의 카톡 대화거든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딸이 엄마랑 대화하는 카톡이에요. 뭐 엄마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 엄마 나 왜 아빠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너 결혼할 거야? 아니야 우리 돈 더 모아야 돼. 뭐 이런 얘기해요. 딸이. 네, 딸이. 근데 왜? 엄마가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오빠랑 종종 결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냥 결혼할 나이에 내 옆에 있으니까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순리대로 살아 복잡하게 굴지 말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근데 왜 아빠랑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속았어. 사탕 발림에. 엄마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엄마 딸이 막 웃어요. 그러더니 왜 결혼을 결심한 건데? 그러니까 정이 많아. 애들 이뻐하고. 그러니까 댐댐이를 본 거야? 그러니까 아, 남편으로서는 그냥 그런데 아빠로서는 백정 같았어. 그러니까 그건 맞네. 엄마 안목이 뛰어났네. 네, 딸이 아빠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 물어봐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요. 왜냐면 그래 알겠다. 그러니까 진짜? 왜? 마지막 말이 왜? 그거다. 그러니까 네 아빠랑 결혼해야 너랑 네 동생 낫지. 엄마의 그래요. 말이지. 예. 그러니까 헐 이건 생각 못한 답변이네. 딸이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 없으면 끔찍해. 난 다른 자식은 싫어. 엄마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좀 감동이네. 이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여기서부터 이제 긴 얘기를 써요. 부부 관계가 다 거기서 거기야. 영원할 것 같아도 알콩달콩한 거 금방 시들고
그냥 평생 동반자다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의지하면서 사는 게 부부야. 그러다 내 새끼 낳으면 새끼 때문에 싸우고 새끼 때문에 웃고 새끼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살다가 지금처럼 너네 살 길 찾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서로 수고했다고 다독이면서 남은 삶 사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이 어머니 네. 아주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철없는 딸 맨날 가르치느라 고생이 많수다. 되게 좀 감동을 받으면서도 어떤 부부 관계의 정서를 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굉장히 해봤습니다. 일반적이면서도 예. 가르침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보니까 어. 여기서의 그 아드리아나가 그래서 아빠로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게 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결혼 생활을 근데, 오래 했고 어. 지났을 때 자식에 대한 아빠로서의 얼마나 멋진 근데 모습으로 이 대화에서 내가 소개 안 한 부분이 뭐냐면 남편 너무 저기 따지지 말라고 그 중에서 딱 두 가지 예외적인 요건이 있어. 바람 피거나 도박만 안 하면 된다고. 바람과 도박.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예. 술은 빠졌네 다행히. 야, 그러면 어떡하냐 오샤? 술을 먹어야지 빨리 죽거든. 오샤가 어떡하냐? 오사경한테는 사랑이 도박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폴은 그렇게 알콩달콩 그냥 아까 여기서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런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이 자식 정말 사랑하거든요. 딸 너무너무 예뻐하고 딸도 정말 해맑고 예쁘고 아빠 사랑하고 아빠 따르고 그러는데 이 관계를 그냥 다 버릴 수 있다. 예, 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난 그 그게- 선택을 한 건데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난-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리가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아픔도 되게 큰 거다. 이건 전혀 주제에도 안 맞고 저 엉뚱한 말 같지만 나는 오히려 싸구려 막장 드라마가 훨씬 좋아. 이거 너무 이상해. 이 뭐야? 그냥 진짜 울고불고 하고 정말로 한 번 술 먹고 또뭐 찾아가서 바지가에 붙들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무슨 뭐라 그럴까 탈 하나 쓴 사람들의 또 뭐 아니 이 영화 굉장히 사실적이라니까. 사실적이라는 건 내가 그거는. 얘기했잖아. 그렇긴 해. 하지만 우리 감정으로서는 차라리 막장 드라마처럼 서로 뭐 머리끄댕이 붙잡고 딸이 때리고, 뭐 딸이 때리고 물 물 붓고 붓고 그날 밤에 또 막 죽이는 살리는 하다가 또 같이 잠도 잤다가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여자한테 갔다가 아니 근데 또 새로운 시각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되게 일상적인 걸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상이 탈 하나 쓴 게 일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저는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탈 하나 쓰는 일상이지. 그래서 결국은 그럴 수도 크리스마스를 있겠네. 가잖아. 사실은 근데 이게 그렇게 되게 됐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뭐가 어딨어. 현실에 되게 가까운 얘기예요. 가까운 그러니까 얘기지. 물론 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현실에 진짜 가까운 얘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싸구려 감정일지는 모르지만 난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우리 남자들만 있으니까 요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 아드리아나와 랄루카 이 두 여자 어때? 전 아드리아나. 아드리아나? 네, 아내. 아니, 안 해? 맨날 네, 물어봐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 네. 약간 글래머였네. 아니 뭐예요? 뭐 외모만 갖고 아니, 얘기하시는 그냥. 거예요? 아니 뭐 모든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남자지 뭐. 모든 면에서 아니 저 이미 형이 외모가 머릿속에 누구지 뭘 뭐. 정해놨어 지금.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라루카는 질릴 것 같은데요? 금방? 랄루카 약간 블론드고 날씬하고 좀 그렇긴 금방 한데 질릴 것 같고 저는 아드리아나가 근데 치과 의사고 돈 잘 벌 것 같긴 해. 네. 아, 근데 이거 랄루 변호사잖아요. 아드리아나. 그러니까 이게 좀 중산층도 아니네. 여기가 부카레스트의 상류층들의 얘기인가? 네. 진욱은 어때? 누구야? 두 여자 다 매력적이긴 하지. 근데 아드리아나도 안경 벗으니까 예쁘던데. 예뻐요. 저는 약간 그냥 구관이 명관이라. 다들 저는 본처? 와이프가 나을 것 같은데. 그치. 김 PD는 난 둘 다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 예뻐요. 그렇군요. 형은요? 나는 영화를 2번 봤는데 네. 아니 형은 저기예요. 와이프예요. 나는 와이프인 거 같아.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니고 그 냉정함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륜녀 치과 의사 랄루카는 되게 아주 전형적인 여자야. 그러니까 막 삐졌다가도 선물 이렇게 보여주면 갑자기 이렇게 확 풀리죠. 씩 웃고 또 이렇게 남자 챙겨주고 막 이런 건데 이 와이프는 확실히 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사력 있고 이런 게 있어. 난 이런 여자가 좋아. 그러니까 일단 손바닥 안에서 남자를 갖고 이렇게 탁 노는데 지금 자기가 뒤통수 맞은 상황이잖아. 네. 그래도 거기서도 남편한테 그러니까 네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네가 이런 얘기 하잖아. 네. 난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젊은 여자만 만났어? 그런 노숙한 여자를 만나보지.
무서워서 그렇겠죠. 무서워서 그랬겠지. 우리 이제 건드리지 말자고 몇 번. 한번 이제 무서워서 딱 그랬겠지. 그 올가미에 딱 그치. 걸려들면 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 피하겠죠. 내가 볼 땐 오시안 그거 못 견뎌. 너. 아 요즘 무슨 얘기야? 저도 못 견뎌 봐요. 너 진짜 못 견뎌. 자, 여기 랄루카 이 포스터 봤어요? 네네 봤어요. 그러면은 이 랄루카의 등 네네. 이렇게 뒷모습이 라인이 나오죠. 이렇게 라인이 쫙 쫙 나오죠. 있죠. 네. 근데 사실 영화 보면은 문신이 있는데 포스터에 문신을 지웠더라고. 아, 예, 영화에는 있더라고요. 영화의 그 야, 밤야자 네 한문으로 네, 있죠. 딱 허리 뒷 허리 네. 그 첫 씬에 나오죠. 맞습니다. 첫 씬에 엉덩이 바로 위에 아주 그냥 어유 그첫 씬은 근데 상당히 관능적인 느낌이면서 포근해요. 근데 아니 완전히 그 포르노 수준으로 아 그럼요. 거의 다 나오죠. 노출에 대해서는 노출은 다 포르노 나오죠. 수준이죠. 예. 그거 다 나오죠.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야하지? 아니 뭐 이렇게 실제적인 정사 장면이 나온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정사 되게 다 일상, 끝나고 두 사람이 그냥 다 벗고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이야기하는 씬이라서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이 네. 영화를 처음에 나는 아무 정보 없이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연인인지 부부인지 뭔지도 하나도 몰라요. 모르고 봤어요. 네. 봤어요. 근데 처음에 랄루카랑 있잖아 폴이. 네. 그 다음에 두 사람 부부 같아요. 그때는 뭐 부부인지 연인지 하여튼 네. 둘이 사귀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딸 그 스노우보드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예. 와이프랑 만나서 백화점 같은 데 네네. 있어. 근데 저 여자는 뭐지? 부인인가? 막 이러면서 그거 밝혀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 아,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좀 눈여겨봤던 게 그거예요. 랄루카와에 있던 시간, 이란 폴과 그리고 아드리아나와 딸과의 시간들이 계속 교차로 나와요. 랄루카와 시간을 보냈으면 그 다음이 와이프와 딸과 보내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양쪽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남자의 모습 이런 거 나오니까 좀 그게 좀 예, 저한테 난 좀 다른 그리고 감정이. 중간에 그거 진욱이가 아마 잡았을 텐데 디테일에 호돌이 인형 봤어요. 아, 네, 저기 나와요. 예, 봤어요. 88 올림픽 때 호돌이 인형이 나와. 여기서 보면 돌이라고 그러죠. 돌이. 내 돌이 인형 건들지 마. 그렇잖아. 근데 봤더니 88 올림픽 그 호돌이 호돌이. 인형이 얘 랄루카에 또 살아가는 아끼는 소울돌이죠. 소울돌. 근데 우리 너무 웃기죠. 그 88. 그때 무슨 친구가 올림픽 나갔고 뭘 땄나? 그럴 수도 아이고, 있겠다. 뭐 그럴 수도 금메달 있겠죠. 따고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얘는. 그래? 뭐 하여튼 그 호돌이 인형이 나오는데 그게 귀엽나? 귀엽나 보죠. 뭐. 부모님이 그 올림픽에 나가서 그랬나? 뭐 한국에 갔다 왔나?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있죠. 하여튼 네. 영화 중간에 호돌이 인형이 나옵니다. 정말 지루해질 때쯤에 한번 딱 나와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걸 보고. 호돌이 인형. 그때 다 집집마다 있었는데 호돌이 인형. 있었죠. 다 어디 간 거야 그거? 우리 집에는 아직 있어요. 그래? 호돌이 그 기념주화. 아 진짜 좋아. 기념주화. 네, 기념주화 있어요. 이게 호돌이도 죽을 때가 됐지 뭐. 걔가 언제까지 살려주려고. 시간이 조금 줄었으면 우리 집에도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됐지. 1988년 그 캐릭터의 올림픽에 수명이 얼마나 간다. 그때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각 나라별 메달 현황이 아직도 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저렇게 살았구나. 뭘 저렇게 살아. 북한처럼 사는 것 같아. 북한처럼 살기는 약간 북한보다 낫게 살았지 그래도. 획일주의 있잖아. 그거 막 다 나가서 청소하고. 그 학술적으로는 1977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대요. 아, 그래? 맞아 맞아. 77년에 이제 역전된 거라고 경제 지표가. 네. 그랬군요. 고백을 해 마라. 이건 진짜 다른 고백이네. 생각해 보니까 뭘 고백? 나랑 사귀자라는 고백과 이 정반대의 고백이잖아. 사귀자라는 고백도 정말 심장 떨리는데 이건 어떻게 써?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선배 한 명이 되게 좀 특이한 선배거든요. 자기는 결혼할 때는 우리 아내한테 반지 하나도 못 해줬지만 이혼할 때는 반드시 반지를 해줄 거라고 그런 선배가 있어요. 이렇게 이혼식 되게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차려입고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 글쎄요. 그 정도의 이혼이면 같이 살 텐데. 성공. 그 정도 서로 합의할 성공. 정도면 같이 살아도 될 텐데. 아니야. 그거는 서로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 것에 그 정도의 모습이면 고마움에 성공. 아니,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살아본 세월 동안에는 참 고마운 일이 많았다.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진심으로. 예, 그렇게 얘기하는 선배도 있더라고요. 오샥은 또 이런 얘기가 그런 이별은 없어.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 라고 하겠지만 꿈꿔보는 거지. 우리의 어떤 판타지잖아 사실. 그런 아름다운 이별, 그런 아름다운 이혼.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걸 꿈꿔? 희한하다. 자, 지영아였고요.